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일일이 세야지. 차이가 3 미만입니다. 그러면 1, 2 이렇게 뽑아도 괜찮은 거죠? 2, 1 이렇게 뽑아도 되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가 이제 지금 한 개씩 이제 두 개의 공을 꺼내다 했으니까 꺼내는 차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씩 두 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차례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경우까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세시면 돼요. 이제 차이가 1일 때, 차이가 2일 때, 그리고 차이가 뭐 없을 때는 없겠지. 똑같은 공이 두 개 들어있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꺼낸 다음 다시 넣는다고요. 네? 꺼낸 다음 다시 아, 꺼낸 다음에 다시 넣는다고 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같은 경우도 있겠네요. 1, 1, 2, 2 이렇게 꺼낼 때도 같이 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세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뭐, 이 291쪽에 있는 문제는 별거 없으니까 열심히 일일이 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세는 문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방정식 또는 부등식 문제. 자, 지금 이제 방정식을 또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세라라고 하는 것들은 개수가 제일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제 3-1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는 EX, Y, 3Z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쇼 라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Z를 최대한 얼마까지 쓰는 게 가능할까요? X, Y, Z가 다 자연수니까 지금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잖아요. XYZ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Z를 최대 몇 가지? 네, 그쵸. 4가 되면 XY가 자연수가 될 수 없으니까요. Z가 3일 때가 이제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수가 제일 큰 문자가 기준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개수가 가장 큰 문자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제 Z가 3일째를 기준으로 해서 X가 Y랑 이제 뭐뭐가 될 수 있는지 이제 X부터 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3이면 둘이 합쳐서 9 나와야 되니까 X가 2가 될 때가 제일 큰 거고 그때 Y가 1. 그럼 X가 하나 낮춰지면은 X가 1일 때 Y는 두 개 늘어날 거니까 1, 3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건가? 이거 맞나요? 아, 선생님 뭔가 잘못했다. 이 Z가 3이면 2X 플러스 Y가 3이어야 되는데 이때 XY는 1하고 2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상 이렇게 찾으시면 해가 한 개 구해진 거예요. Z가 3일 때 이렇게 한 거고 그럼 Z가 2일 때 그러면은 2x 플러스 y에 해당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또 다 찾으시면 됩니다. 일일이. 자, 그렇게 해서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개수가 가장 큰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이 제일 컸을 때부터 하나씩 낮춰주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세면 돼요. 응? 11인가? 11이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11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시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옆에는 이제 2번, 3번은 다 문장제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방정식 또는 부등식화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제 3-2번 같은 거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공책을 3,000원어치 이하로 사는 방법일 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500원을 X게 1,000원을 Y게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공책값이고요. 이게 3,000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자, 요거 가만 냅두지 마시고 양변을 500으로 나눠서 개수를 줄이시면은 이렇게까지 줄어들겠죠. 이걸 만족하는 XY의 자연수 XY 해를 또 일일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제일 컸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Y가 제일 컸을 때는 XY가 다 자연수니까 여기 3이면 X가 0 이하가 돼서 해가 안 나오고 Y가 2일 때 그럼 이제 X가 뭐뭐가 가능한지 이제 부등식을 이제 보고 이제 해를 개수를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Y가 2변은 X가 2 이하니까 2 또는 1.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X의 개수들이 공책을 사는 방법의 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면 이제 뒤에 이제 그 다음 쪽에 있는 거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쪽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이거는 중위 문제나 마찬가지 중위 문제. 그래서 이제 중위 문제인데 그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의 수 두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짝지어서 하나의 경우의 수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나뭇가지 그림을 이용했을 때 같은 경우의 수를 여러 번 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끼리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문제 읽으면서 어떤 경우의 수들끼리 좀 곱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좀 풀어볼 만한 문제가 딱히 있지는 않네. 그러니까 유형 4번 한번 경우의 수 구해 보시고 안 되는 것들만 나중에 목요일 날 지금 받으시다잉.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경우의 수의 고배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그냥 차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약수의 개수 우리 지금 중1이잖아. 약수의 개수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의 지수들의 이제 1을 더해서 걔네들의 곱하는 걸로 약수의 개수 세시면 되겠죠. 뭐 약수의 개수의 합도, 약수의 합도 있었긴 했는데 약수의 합을 이제 아마 수학하에서는 이제 복잡한 것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거는 문제 나오면 얘기하고요. 여기 6-3에서는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를 평범하게 세라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거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약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니? 짝수 개수 세라고 시키고요. 그리고 섬유배수의 개수도 구하라고 시켜요. 응? 자,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짝수를 일일이 세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360을 소인수 분해를 합시다. 어차피 소인수 분해해서 약수의 개수 세는 거니까 66에 36에다가 19 깎는 거니까 아마 소인수 분해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자, 2제곱 곱하기 3제곱에다가 2호 한 번씩 더 곱하면 되니까 저렇게 약수의 개수 암산할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 소인수 분해 저렇게 암산을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66에 36에 10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윤채야. 그러면 36은 2제곱 곱하기 3제곱인 거 인정? 이게 수를 되도록이면 그 큼직큼직하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걔네들의 소인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시면 좀 암산도 가능해요. 사실은. 일일이 쓰기 귀찮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통 시키니까 꼼꼼하게 해야지 하면서 시키는데, 근데 선생님은 처음 가르쳐 줄 때로 그렇게 꼼꼼하게 나는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냥, 야, 자, 시험에 실수하면요? 팔자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수 안 하게 연습해야지. 자, 5 곱하기 9니까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3, 3, 3, 3, 3, 5 이렇게 모으면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죠. 선생님도. 이게 처음에만 이렇게 얘기하고 좀 큰 수 나오면 굵게 굵게 쪼개서 해봐라 라고 곧바로 시켜요.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짝수의 개수를 세라고 시키면 여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꼴이기 때문에 짝수에 해당하는 약수의 개수가 꽤 많아요. 그거를 일일이 셀 수가 없다고. 그렇죠. 이제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자, 그러니까 홀수 개수를 전체에서 빼야 돼. 그러면 홀수는 소인수 분해해봐야 이런 2라는 소인수가 1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36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요. 자, 요거를 제외한 얘네들의 소인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고. 자,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인수들로 홀수인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짝수가 나오죠. 뭐 그거 계산하시면은 이제 여기 짝수 개수는 전체 약수의 개수가 432의 곱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홀수가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위의 곱으로 계산해서 이제 전체 빼기 홀수 개수 하시면은 약수 개수가 나오겠죠? 짝수 개수 나오겠죠? 2가 이쪽으로 2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요. 애초에 짝수의 개수를 구할 때 그 저기 2의 세제곱이 4를 사를 곱하는 게 2의 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가 없는 거 구할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3 곱하기 2 곱하기 그렇게 해도 그럼 모든 문제에서 다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나요?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이 의미가
2를 한 번 곱하냐, 두 번 곱하냐, 세 번 곱하냐 이 얘기죠?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어, 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좀 복잡하게 얼로. 불빛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4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이라 쓴 거예요? 그래요? 이쪽 라인이 딱 그런가 보다. 요거는요? 이건 뭐야? 5의 제곱이야. 7도 하나 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래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설명했던 방법에 의하면 여기에서 여기 3, 3, 2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아마 여기 3, 3, 2의 곱에다가 2가 한 번 곱해질 때, 두 번 곱해질 때, 세 번 곱해질 때, 네 번 곱해질 때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근데 분배 부칙으로도 조금 설명이 되긴 하겠다. 자,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전체 약수 개수에서 이제 이렇게 홀수 개수를 빼는 식으로 이제 조금 설명할게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3의 배수의 개수는 아까 현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3의 배수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해주셔도 돼.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그러면 3을 제곱을 빼고 나머지 약수의 개수를 빼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짝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전체 약수 개수 중에서 짝수에 해당하는 소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는 약수의 개수를 빼서 짝수를 구했듯이 3의 배수도요.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여기를 가려. 그럼 여기를 가리면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것의 개수를 계산해서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우가 말한 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자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약수의 개수인 4 곱하기 1을 빼셔서 계산하셔도 되겠다. 이거 16 나오냐?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더해서 이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뭐요? 현우가 말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현우가 말한 방법은 뭐냐면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5로 만들어지는 약수의 개수, 약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약수가 뭐 1도 있을 거고 당연히 2도 있을 거고 2의 제곱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이 나오면서 여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까지 일일이 적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수들에다가 3을 한 번 곱하면은 3의 배수가 다 되는 거죠. 3의 제곱까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얘네들이랑 3을 곱할 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약수의 개수가 있을 거고 3의 제곱 곱할 때도 이만큼에 해당하는 또 다른 약수가 만들어질 거잖아. 여기 있는 각각의 한 줄에 적혀 있는 3의 배수의 개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수의 개수인데 그 수의 개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약수의 개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 곱하기 2개만큼의 수가 여기 적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 그 8개를 두 번 더하자고 하는 게 현우가 제시한 방법이에요. 뭐 이렇게 내가 통역까지 해줘야 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굳이 내가 설명 안 하려고 했던 방법인데 통역까지 했어. 아무튼 이제 통역질을 해주면 이제 해주고 나서 투덜대고 앉아있네. 이러니까 애들이 나보고 치칭거린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요. 자, 이게 그 거스름돈 없이 이제 여기는 동전을 여러 가지 써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이런 거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법수는 지불하는 방법수는 동전의 종류가 달라지면 지불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내가 2개 내고 50원짜리를 1개 내고 10원짜리를 4개 내는 거 또 50원짜리를 뭐 0개 내고 3개 내는 10원짜리를 4개 내는 거 이런 거 다 다르게 세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동전수를 보고 동전수 플러스 1하고 걔네들은 약수의 개수 구하듯이 마치 동전수 플러스 1하고 동전수 플러스 1을 지금 다 한 거죠. 얘네들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지불 방법 수가 된다라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그리고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보통 제외를 문제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1을 뒤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면은 지불 방법 수는 별거 없고요. 이제 지불 금액의 수가 문제라고 그랬죠. 이 친구 그거 돈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작은 동전을 모아서 큰 금액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의 조건이면은 이제 동전 교환을 해서 지불 금액의 가지수를 셌던 거고 만약에 바꾸는 거 진짜 작은 걸로 바꾸는 거. 예, 그 이제 금액의 가지수를 구할 때는 이제 큰 동전을 작은 동전으로 쪼개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가 현재 2개 있었으니까 지금 50원짜리가 3개 있기 때문에 지금 50원짜리 2개를 모으면 100원짜리로 교환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수를 셀 때는 거꾸로 여기 있는 이 100원짜리를 쪼개가지고 다 5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C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4개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7 더하기 1, 4 더하기 1 해서 여기는 지불 방법의 수처럼 금액의 가지수를 세시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 영어를 지불하는 경우는 빼야 되니까 하나를 줄여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요. 이렇게 했었던 거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 왜 저걸 왜 해야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거는 거의 이제 유제 12번까지 알려드린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 하여튼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제 하면은 거기 순열 부스터래. 순열 어드밴스드까지는 다 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아, 8월 셋째 주? 그때쯤에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마 그때쯤에 서울대 의대반 시험도 있겠죠?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 않겠어요. 수학학원도 싫어요. 네? 하. 상하 섞어서 보든지 하를 보고 하랑 사를 따로따로 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방법은 못 정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루 볼 것 같아요. 하루는. 이미 MBT에서 이미 그 진리도 보내주세요. 아니면 상하 같이 섞어서 볼 수도 있어요. 몰라 이름이 뭐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줘. 나중에 그거는 얘기합시다. 자, 그리고 거기 298쪽에 색칠하기 문제 좀 보쇼.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그 순서 정해서 가장 이웃한 칸이 이제 많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제일 먼저 칠한다고 생각하고 차례대로 그 색칠하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각각 칸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9-3번 같은 거 주의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원판처럼 내가 경우의 수를 세보려고 그러는데 자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원판이니까 이게 차례로 돌아오면서 나는 색칠할 거야 라고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자 지금 색깔이 4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A의 4개 중에 하나 그럼 D는 A에 칠한 거 1개를 뺀 3가지 중에 하나 C는 A에 칠한 거 여기는 D에 칠한 거를 못 칠하는 거니까 C는 3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칠해야 되는데 그럼 B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B는 보통 그렇게 2가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2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A하고 C가 색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3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데 내가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가 이렇게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쌤이 그때는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가지치기 아니고 자 그거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B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B가 2가 된다는 얘기는 A씨하고 같은 색이 A씨가 같은 색이 칠해지는 거죠. 2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A씨가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안 되는 이유에 맞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A하고 C가 같은 색. 자, A씨가 같은 색이야. 그러니까 A씨를 동시에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하고 C를 같은 색으로 세트로 묶어서 얘네들을 넷 중에 하나로 칠한다. 그 다음에 이제 BD를 차례대로 이제 칠하는 거죠. 네, BD에도 되고 DB에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AC 칠한 색 한 가지를 제외한 D에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럼 B에도 세 개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A하고 C는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A하고 C는 다른 색 이렇게 나눠서 칠하는 경우만 조금 주의를 합시다. A하고 C가 다른 색. 아, 되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A하고 C가 다른 색이면, 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뭐, 얘기해봐. 난 그냥 지나가로 혼잣말 하는 줄 알았어. 미안해. 선생님 왜 불렀어요? 근데? 그렇죠. 모든 문제에서 저렇게 내는데 모든 문제가 이런 식의 배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경우의 수를 세보다가 여기 B에 칠해지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칸에 칠해지는 게 한 가지 경우로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정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이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른 문제들은 보면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 딱 순서만 정확하게 정해주시면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 딱 한 가지 식으로만 정해질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내가 여기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는 못 센다고 그런 거거든. 근데 그렇게 못 세는 이유가 A씨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으니까 B에 칠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 지금 문제를 지금 경우를 쪼개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됐을까? 설명이? 그럼 이제 A에서 D로 가고, D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고 하는 경우에 이게 여기 경우의 수를 다. 자, A에 칠하면은 이제 D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고, 자, C에는 A랑 D랑 다 다르게 칠해야 되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A, C가 다르다고 지금 가정해 놓고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B에는 칠할 수 있는 경우가 C하고 A에 지금 다 다른 색을 칠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개 중에 두 개를 제외한 두 가지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곱셈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는 일들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경우의 수 다 세워지는 거죠. 자, 네, 더 할까요? 그럼 302쪽, 이왕 하는 김에 303쪽까지 해볼까요? 저렇게 애타게 부른다, 나는. 저렇게 애타게 선생님 부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진짜. 아니, 저는 선생님 11명 2번까지 하면 끝난다는 걸로 들었어요. 301쪽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유형 12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12-3번이나 보셔. 그리고 여기, 자꾸 흔들지 말고. 알았어. 네. 하여튼, 이제, 여기 어른 넷, 아이 n명. 한창 이렇게 뭔가 미지수가 이렇게 뭐 경우의 수를 알려주고 그럼 그 전에 몇 명 있었겠니? 이런 거 이제 구하는 문제가들 이제 좀 심한 문제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단순하지. 자, 지금 보면은 자, 어른끼리 이웃하여 네? 어른끼리 이웃하여 이제 세우는 거니까 어른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은 전체 줄 서는 게 n 플러스 3명이 줄 서는 건 맞지만 실제로 n 플러스 1명이 줄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웃하여 줄 서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애들을 한 덩어리로 묶고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다음 거기다가 이렇게 이웃하는 어른들끼리 이제 따로 이렇게 줄 서는 경우의 수만큼 여러 번 더해야 되니까 곱하시면 되죠. 이게 1320이라는 얘기거든요. 1320이 어디 있어요? 아니 576이라고요. 아까 문제가 너무 기억이 너무 많이 남네요. 자, 아무튼 자, 여기가 24잖아요. 24를 양쪽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24 아니에요? 예, 나눠서 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하지 않게 이제 나열한다, 이렇게 하지 않게 이제 배열한다는 얘기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들을 다 끼워 넣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끼워 넣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문제에서는. 자, 이웃하지 않는 게 대상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인 거지. 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고등학생들을 끼워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 뭐 중학생 1번, 중학생 2번 있다고 할게요. 초등학생은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렇게 줄 서 있을 텐데, 걔네들 사이사이에 고등학생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이사이에 끼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양 끝에 이렇게 끼어들어도, 자, 이렇게 이제 빨간 표시한 개의 자리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하나씩만 끼어들어도 고등학생끼리는 절대 이웃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끼어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찾아보고 도대체 몇 개의 자리 중에 몇 명의 학생이 끼어 넣어지냐, 그거를 이제 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 중, 중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네 개의 자리 중에 어느 세 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끼어 들어가냐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큼 여러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고등학생들이 여기 있는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를 차례대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따로 이렇게 구해서 이 경우의 수를 여기만큼 더해야 되니까 둘이 곱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식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이제 인지해 계셔야 돼요. 거기서도 이제 쓰여져 있겠지만, 자, 여기는 이제 뭐였었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의 경우의 수가 3일의 곱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끼워 넣기.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이제 애들을 그 나머지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끼워 넣는 경우의 수나 여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달라지니까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좀 풀이 방법을 기억하고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죠. 4P3인 거죠. 엄연히 얘기하자면 여기가 4P3인 거죠. 물론 4P3이나 4팩은 결과는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네 개의 자리가 있고 네 개의 자리 중에서 3명의 고등학생을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4P3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3팩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활용 문제가 이제 교대로 배열하기. 그러니까 교대로 배열하는 것도 저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끼워넣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14-3을 보면은 모음 4개와 자음 3개를 교대로 모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모음들을 다 배열하는 거지. 뭐라고 있죠? 아, 에, 이, 오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음 4개가 있으니까 이 모음 4개 하나, 둘, 3개. 자, 자음 수밖에 없고 교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V자 표시한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랑 비슷해요. 자, 모음부터 먼저 나열. 그 사팩이죠. 자, 여기에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자리에 3개의 자음을 나열해서 꽂아 넣어야 되니까 3팩.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여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4개가 이렇게 있고 이 4개를 먼저 따다 배열한 다음에 이 3개를 꽂아넣는 듯한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고, 자, 교대로 이렇게 나열하는 순열은 이제 어떤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거기 바로 위에 있는 문제들이나 대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대표 문제로 예를 들면은 4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4개가 그 뭐냐면 남자넷과 여자넷이에요. 그럼 남자넷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여자 넷을 교대로 꽂아 넣을 텐데 여자 넷이 이래 들어가서 연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남녀가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 문제 14번 같은 경우는 요걸 하셔야 됩니다. 남자를 먼저 다 이렇게 나열을 할 거니까 사팩으로 남자 쭉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긴 할 텐데 여자가 자 이렇게 꽂혀지면은 어때요? 남녀로 이제 교대로 이제 줄 거니까 자 이렇게 꽂혀지면 여기는 이 네 개 자리 여자 4명을 다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4팩 곱하기 4팩을 하는데 이런 거를 몇 번 세야 되냐면 2번 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남녀로 교대 설 수 있지만 연함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세워집니다. 그래서 2번 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우리가 뭔가 나열할 때에는 저런 식으로 인원수가 같아져 버리면은 배열되는 종류가 2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같은 경우의 수를 2번 세야 된다는 것까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예, 교대 순열 가지고는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제 있었었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는 끼워 넣기, 교대 순열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순열들이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수, 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대로 고정된 자리 빼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문제의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 국어, 영어, 수학, 음악, 체육, 사회 6과목으로 하루 시간표를 짜려고 하는데 국어와 영어는 1교시와 6교시에 놓이게 자, 그러니까 뭐 여기 음악, 체육 이입하지 않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따집시다. 그럼 내가 국어하고 영어가 1교시하고 6교시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중간에 4개, 2, 3, 4, 5, 4개가 비잖아. 이 4개 교시에 4개 서로 다른 과목을 배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한 조건이 없었으면 이 정도의 조건만 있었으면 국어와 영어가 1교시에 놓이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4팩으로 계산하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이게 아니라 자 음악과 체육은 어떻다고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문제에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 음악과 체육은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음체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체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 영어 포함해서 4개 과목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국어와 영어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음악과 체육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수학하고 사회가 있죠. 국어, 영어 양 끝에 있는 상태고 수학과 사회가 이제 배열이 될 거나 자, 여기는 네 자리는 좀 잊어주세요. 잠깐 이제 수학과 사회를 이렇게 배열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과 사회 이렇게 배열됐어요. 자, 그러면 수학과 사회를 먼저 국어, 영어 사이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수사 아니면 사수니까 2가지예요. 즉 2팩이지 2팩. 자, 여기는 2팩은 수학과 사회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의 의미를 이제 쓸게요. 다 이런 식으로 어지간한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음체를 이제 끼워 넣기 해야 되지. 이웃하지 않은 거는 먼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고 그 이웃하지 않은 대상들을 그들 사이에 끼워 넣기 한다고 했으니까 끼워 넣기 할 자리를 골라보자고. 그럼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만 끼워 넣어야 돼. 왜냐하면 아까는 양 끝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왜냐하면 양 끝에 제한 조건이 없었거든. 근데 여기 양 끝이 즉 1교시와 6교시와 국어 영어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3개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 3자리 중에서 2과목을 끼워 넣을 거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순서를 정해서 선택할 거니까 3P2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음체 끼워 넣기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국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경우죠. 자 지금 국어하고 영어가 1교시 6교시니까 영어로 시작해서 국어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국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것까지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시작해서 국어로 끝나는 경우도 세야 되니까 이런 애들을 한 번 더 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는 두 번을 세야 되니까 곱하기 2까지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조금 만들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여기까지 뭐 어려운 말 있었으면 얘기하셔. 자, 없었으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은 뭐 그렇게 이제 까다롭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금 배운 내용 반복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좀 기억하면은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 신용따지 3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신용따지 3번이 조금 이제 이렇게 둘 사이 서로 다른 두 대상 사이에 몇 개를 같이 끼워 넣어서 나열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대표 16번도 조금 봅시다. 네, 대표 16을 보시면은 뱃놀이가요? 아, 뱃놀이가 아니라 뱃놀이는 16-3이지. 자, 대표 16. 네, 뜬금없이 문자를 해달라는데 왜 뱃놀이 얘기하고 있네. 자,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S하고 R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 포맷인데. 자, 뭐 S하고 R 사이에는 이렇게 자,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마치 이렇게 세 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일종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묶음이 한 덩어리가 돼서 자, 이 사이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문자들이랑 섞여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쭈르륵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S하고 R 사이에 3개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총 8개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얘네들하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순서가 지네들끼리 바뀌는 거죠. 저기 저 묶음하고 다른 문자 3개하고. 자,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뭐 할 거냐? 묶음을 먼저 만들 거예요, 묶음. 자, 그럼 묶음 먼저 만드는 경우 수를 먼저 구하셔도 되고,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부터 먼저 하면은, 자, 이렇게 한 덩이 문자, 하나, 둘, 셋 해서 총 4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세모한 다음에 묶음, 세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4팩. 자, 여기는 4팩은 이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마치 S하고 R 사이에 3개를 끼겨 넣어서 쟤네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S하고 R 사이에 어떤 문자 3개가 들어갈지 모르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배열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S하고 R 자리에는 3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총 S하고 R에 대한 6개의 문자 중에서 저 사이에 들어갈 3개의 그 3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같이 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S하고 R 사이에 3개 문자가 들어가니까 3개 문자가 순서를 바꿔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6P3이라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P3이 이제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S하고 R 사이에 3개 문자가 들어가서 얘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S하고 R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SR일 수도 있지만 RS일 수도 있잖아. 그치? R과 S하고 R 사이에 문자가 3개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RS로 이렇게 순서가 엎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서 자 이렇게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S하고 R 사이에 문자가 3개 들어가서 지네들끼리 이웃하는 애들끼리 순서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각각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웃하는 경우의 수처럼 자 이렇게 묶음이 포함돼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애들끼리 이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이제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신입단 3번도 지금 보면 어른 4명과 아이 2명이 이제 그 6인용 뱃놀이 기구에 일렬로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2명은 어른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묶음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묶음을 먼저 만들어서 자, 묶음 어떤 묶음? 이제 어른 사이에 아이가 2명은 묶음. 자, 그러면은 아이 2명은 고정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리가 아이 자리고요. 여기 있는 세모 자리는 어른 자리예요. 나머지 어른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 이렇게 묶음 어른 하나 총 3명이
나열되는 것처럼 경우의 수를 구하시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양 끝이 고정돼 있었잖아요. 양 끝에 누가 올지. 근데 여기는 양 끝에 오는 어른이 누구일지 고정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양 끝에 누가 어떤 어른이 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 끝에 오는 어른을 골라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어른이 4명 있어. 여기 이 자리에 올 어른하고 이 자리에 올 어른을 차례대로 고르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될까요? 예, 좀 가로로 구분 지읍시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4P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쟤네들 둘이서 와리가리 자리 바꾸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팩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른 2명이 정확히 말을 정확히 할게요. 어른 4명 중에 2명이 여기는 묶음 양 끝에 올 경우의 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아이 2명이라는 경우의 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조금 계산식만 남겨놓으시면은 보통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저렇게 같이 텍스트도 좀 메모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않게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17-3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의 뭐뭐 하는, 적어도 하나는 뭐뭐 하는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라고 지금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하나는 뭐뭐 하는 뭐 이런 말이 보통 나오는데 막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표현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바뀌려고 문제의 상황상 자연스러운 이제 표현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2명이 이웃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올 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는 다 똑같아요. 자, 적어도 2명이 지금 시작 한번은 적어도 2명이 아니라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자, 이렇게 이제 문제에 말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개 모음이 이웃한다. 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바꿔서 전체에서 제외하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한다. 모음 2개끼리 이웃해도 되지, 모음 3개가 이웃해도 되고요. 모음 4개 이웃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우들을 모두 다 구해서 원래는 더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우의 수를 다 세분화해서 여러 번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한다는 자, 모음은 하나도 이웃하면 안 돼. 모음끼리 절대 이웃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꿔보면 모음끼리 절대 이웃하는 상황을 다 제하면 남는 경우가 모두 다 모음이 2개 이상은 이웃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시면 돼요. 적어도 2개 모음이 이웃한다.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을 모든 모음이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말을 바꿔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우리가 이웃하든 이웃하지 않든 7개의 문자를 전체 나열할 거니까 7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뺄 거냐? 자, 모든 모음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자음들 사이에 모음이 다 끼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자음들을 보시면은 메일 박스에서 MLBX가 이제 자음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모음은 3개 있어요. 3개 있고요. 자, OIL 이렇게 3개 있나요? AIL, AIO 이렇게 3개 있구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음 4개를 먼저 나열해 놓고 여기 양 끝 포함해서 사이사이에 모음이 끼어 들어가는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음 먼저 배열하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에 모음이 끼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5자리 중에서 3개의 모음이 끼어 들어갈 자리를 선택 경우의 수를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자, 이제 307쪽에 있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세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주어져 있는 숫자들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서 몇 자리의 정수를 만들고 짝수, 그 중에서 짝수는 몇 개냐, 뭐 5의 배수 몇 개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텐데 뭐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각 자리별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카드에 또는 숫자들의 가지수의 곱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였고 우리가 특정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이제 짝수는 짝수대로 만약에 5의 배수면 5의 배수나 짝수인 것들은 1의 자리가 이제 짝수이거나 0 또는 5인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경우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수를 짝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또는 5의 배수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구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좀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런 유제 18자리 3번 같이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그럼 3의 배수의 개수는 여기 책에도 좀 써져 있긴 하지만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의 배수들의 특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각자의 숫자의 합이 이제 3의 배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곧 3의 배수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럼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여기서 좀 고르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 숫자가 0, 6, 7, 8, 9. 자, 이렇게 0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수는 연속하는 자연수죠. 자, 이렇게 연속하는 자연수들을 이용해서 3의 배수의 개수를 3의 배수를 만들어 봐라 라고 시키면은 보통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은 늘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네 자리 이제 정수 중에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이제 만들도록 할 거예요. 연속한 세 자연수는 아니면 일정하게 그 크기가 늘어나는 세 자연수를 좀 이용을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네 자리 자릿수 중에서 네 자릿수 중에서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실제 0이 껴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 6, 7, 8을 골랐어요. 68의 합은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6, 7, 8을 골랐는데 거기 0까지 껴 넣어도 우리가 네 개의 자릿수의 합이 6, 7, 8만 있었을 때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연속한 세 자연수를 골라요. 6, 7, 8 거기다 0까지 포함하면 네 자리 정수가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7, 8, 0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정수를 세시면은 여기서 이제 3의 배수의 개수가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세워지겠죠. 먼저 첫 번째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은 이제 뭐 또 있냐면은 연속하는 세 자리에서 7, 8, 9도 있잖아요. 7, 8, 9도 있으니까 7, 8, 9, 0. 자, 이렇게 이제 7, 8, 9, 0을 가지고도 이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서 이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연속하는 네 개의 자연수는 이제 3의 배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자, 6과 9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6에서 시작해서 9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게 6, 7, 8, 9를 이렇게 4개로 고르면요. 6, 7, 8만 더하면은 3의 배수인데 거기다 또 3의 배수인 9까지 더해도 여전히 3의 배수입니다.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수 있으니까 6, 7, 8, 9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6, 7, 8, 0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 7, 8, 9, 0으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 6, 7, 8, 9로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를 다 세서 더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뭐 이건 이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사정식 배열 문제가 좀 중요한데 우리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는 이런 걸 의미했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영어 단어야 지금이야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이제 단어 검색을 하면 되겠지만, 자, 이제 예전에는 영어 단어의 뜻을 또는 이제 뭐 국어 단어의 뜻을 이제 그 알려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이제 사전이라고 한 거고, 그러면 그 사전이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들을 어떻게 찾냐면 먼저 이제 그 단어들이 실려 있는 순서가 알파벳 A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흔히 이제 A, B, C, D, E, F, G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먼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다 나온 다음에 C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짜르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A로 시작하는 단어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먼저 나오냐면 A로 시작하는 게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B로 시작하는 거, A, C로 시작하는 거, A, D로 시작하는 것들이 차례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알파벳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문자들을 배열해 놓으면 흔히 사전식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전식 배열은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뭐 4, 5까지만 하죠. 6개는 조금 너무 길어지니까 1, 2, 3, 4, 5를 이제 다 하나씩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릿수 중에서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차례대로 다 써봐라 라고 하면은 1로 시작하는 걸 먼저 다 쓰겠죠. 제일 작은 것부터 먼저 쓸 거니까. 그 중에서도 1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먼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숫자가 어떤 게 돼야지 제일 작은 숫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2로 시작하는 게 제일 작은 숫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도 1, 2로 시작하는 게 먼저 작은 순서대로 이제 쓰여지는 거니까 1, 2로 시작하는 게 먼저 다 쓰여질 거고 그럼 1, 2로 시작하는 5자리 수를 다 만들고 나면 1, 3으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1, 4로 시작하는 거, 1, 5로 시작하는 것들을 차례대로 만들어서 나열을 하면 그것도 사전식 배열의 이제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전식 배열, 즉 알파벳 순서들이 조금 A,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세는 것들이 조금 버겁다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문자들을 이런 1, 2, 3, 4, 5등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좀 개요들을 조금 다 말로 설명해 드린 거고, 자, A, B, C, D, E요. 자, A, B, C, D, E를 우리가 이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자, D로 시작하면서 D, B, C, E, A가 몇 번째인지 세워봐라라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을 사전식 배열하면 이런 A, B, C, D, E 같은 것들이 1, 2, 3, 4, 5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순서부터 이제 5자리 수를 만들 수 있는 5자리 수를 차례로 배열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주어져 있는 뭐였죠? 이제 DB, CA 그러니까 4천이 아니라 4만 그다음에 B로 시작하니까 4만 2천 그다음에 C가 3이라고 치면 4만 2,351이 몇 번째 수냐 작은 것부터 다 열었을 때 몇 번째 수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 B, C, D, E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열 중에서 D로 시작하는 것들이 몇 번째부터 이제 나올지를 먼저 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로 시작하는 게 다 나온다고 했죠. 아까 A로 시작하는 게 다 나오고요. 자, B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들이 차례로 나오면서 D로 시작하는 문자열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A로 시작하는 거는 A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문자들을 A, D에 차례대로 배열을 해서 문자들을 만들기 때문에 4팩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24개죠. 자, 이런 얘들을 이제 앞으로 2번 더 할 거예요. 자, 그 B로 시작하는 애들도 24개, C로 시작하는 애들도 이게 24가지의 이렇게 문자열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A로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C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만들고 나면은 총 72개의 여기 합이 72죠? 72가지의 문자열들을 만들었을 것이므로 자, D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열들은 73번째에 쓰여지는 이제 문자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D, B로 시작하는 걸 찾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 D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애들은 D, A로 시작하는 걸 거예요. A, B, C, D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DA로 시작을 하는 거는 DA라는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두 문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3개 자리를 결정해야 되니 3팩으로 계산하시면 6가지의 이제 문자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슬슬 노가다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DB, 그 다음에 이제 A로 시작하는 게 먼저 나오겠죠. DB A로 시작하면은 CE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마저 배열하면 됩니다. 자, 그럼 DB로 시작해서 DB, EC로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C로 시작하는 거죠. 이제 DB A로 시작하는 거 다 적었을 거니까, 이제 DBC로 시작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DBC, 이제 AE가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올 거고, CEA가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여기까지 이제 4가지가 되는 거고, 72에다가 64 더해서 이제 총 여기까지 하시면은 82번째 문자가 여기 있는 문제 조건하고 하는 DBCEA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들 마무리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조금 풀어봐 보시고 이제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 이제 20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를 또 세보라고 이제 시키고 앉아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수녀를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것들은 보통 이제 기본적인 건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 20번 같은 게 이런 1대1 함수의 이제 개수를 세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서로 다른 원소에 x의 서로 다른 원소에 즉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에 y가 서로 다르게 y의 원소가 서로 다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으니까 즉 함수값의 중복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1대1 함수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정의역. 자, 여기서 이 함수의 이름은 f라고 하면은 f의 즉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원소가 a, b, c 중에 어느 세 개 중에 하나니까 f1이 될 수 있는 원소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면 F1에서 한 가지의 함수값을 결정하고 나서 F2의 값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F2의 값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주면은 총 6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배웠었던 함수의 개수 셀 때 각 정의역의 원소별로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가지수의 곱이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지면은 함수값이 몇 가지가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채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고요. 나중에 조합까지 배우셔야 제대로 된 함수의 개수 문제를 좀 풀게 돼요. 자, 여기까지 수열만 이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제 20-3번 보면요. 자, 유제 20-3번 같은 경우는 F1이 1이 아니다. 그리고 1대1 대응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문제에서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1이 1이 될 수가 없다. 즉, F1로 가능한 함수값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2, 3, 4, 5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F1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을 가질 수는 이제 네 가지예요. 그럼 이제 F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요. F1이 2, 3, 4, 5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가져가게 되면은 2, 3, 4, 5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빠지고 대신 F1은 1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F1에서 가져간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역의 원소 5가지 중에 한 가지 제외한 4가지 중에 하나가 F2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F3이 될 수 있는 거 F1, 2에서 이미 함수값 2개를 이제 짝지어서 자기 짝으로 가져갔으니까 5개 원소 중에서 2개를 제외한 3개가 그리고 F2도 마찬가지로 F4죠 이제 F4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3개의 원소가 함수값으로 결정이 됐으니 남은 2가지 중에 하나 F5도 이렇게 남은 한 가지 중에 하나 해서 얘네들을 다 곱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의 개수를 이제 함수값의 가지수의 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숙제호식 분이에요.